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행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5g 정도 나가는 보통 바늘이에요. 이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작은 게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우주에서 바늘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빛의 속도로 가속될 수 있을까요? 답부터 하자면 아니오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질량이 있는 건 무엇이든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무한한 양의 에너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많이 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몇 가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늘이 빛의 속도의 99.9%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초당 29만 9,300km, 즉 시간당 10억 km입니다. 이 속도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약 8분이 걸릴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팔콘 헤비 로켓의 최대 속도는 시속 39,60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빛의 속도보다 200만 배 이상 느립니다. 우리 행성을 강타한 가장 큰 바위는 호바 운석이었습니다. 무게가 약 60톤이 나갔는데요. 약 8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졌고 많은 피해를 입혔죠. 우리의 바늘처럼 작은 것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은 에너지에 달린 거니까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작은 물체는 아주 크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빠른 바늘은 땅에 훨씬 더 세게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는 거대한 충돌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분해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폭발로 지구 전체가 파괴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가장 큰 폭발과 비교해보죠. 이 폭발로 인한 잔해의 구름은 64km의 높이나 되었습니다. 160km의 거리에서도 보였죠. 약 50메가톤의 폭발력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바늘이 폭발할 때는 약 43킬로톤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단 작지만 여전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뉴스에서 무언가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된다면 대책을 찾아두셔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꽤 무서울 거예요. 눈부신 빛의 섬광이 이어지면 엄청난 힘의 충격파가 뒤따를 것입니다. 4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집 유리는 부서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건물이라도 무너질 거고요. 바늘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는 진앙에서 2.4km 떨어진 곳에서도 심각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증발하게 될 거예요. 바늘이 바다로 들어간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운석처럼 바늘의 충격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거고요. 하지만 이 충격파는 대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아마 다치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 미국의 동부 바다로 떨어진다면 이 작은 물체는 여전히 뉴욕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늘이 지구의 대기에 들어가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이기 때문에 바늘은 더 이상 고체 물체가 아니라 원자뭉치가 서로 나란히 날아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은 그냥 지구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을 터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이나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늘이 사람을 향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일이 적어도 한 번은 일어났지만요. 1888년 터키의 두 남자는 바위로 된 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광속의 바늘로 돌아가 보죠. 만약 인체가 충격을 받고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한다면 그 사람의 몸은 그냥 분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늘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분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켜서 고통을 유발하지 않고 몸을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흔적은 남을 거예요. 몸에 완벽한 구멍을 만들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장기를 통과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확률 게임도 엄청나답니다. 우주 바늘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이 광속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다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군요. 어떤 곳에 큰 분화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세상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바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13년 러시아 상공에 대형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운석의 대부분은 땅에 닿기 전에도 타버렸죠. 하지만 남은 조각 중 가장 큰 것은 0.5톤이 약간 넘는 무게였습니다. 운석은 수면 위 약 23km 상공에서 폭발했고 7,000개 이상의 건물을 가볍게 손상시켰습니다.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 운석은 겨우 시속 약 59,500km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만약 이 운석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속 299,3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대륙 전체를 파괴할 거예요. 폭발로 인한 파도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할 것입니다. 폭발로 인한 쓰나미는 우리의 문명을 바다로 씻어낼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깊은 지하 벙커에 도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먼지가 가라앉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면 지구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유성이 공룡을 멸종시켰을 거에 비슷할 거예요. 운석이 그렇게까지 빨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크기가 아주 컸습니다. 물론 지구는 그 충격에서 회복되었고 생명체는 다시 돌아왔죠. 사실 지금 태양계에는 지구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는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헨리 해성이죠. 약 2200톤의 무게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게다가 이 해성은 적어도 30번은 발견했을 정도로 지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1986년이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해성의 다음 출현은 2061년 7월로 예측됩니다. 만약 헨리 해성과 같은 물체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리 행성의 모양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유라시아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헨리 해성이 일격을 가하면 지구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겠죠. 이제 좀 더 사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요. 우주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비슷한 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몇 초능동 은하가 목성 크기의 뜨거운 가스 덩어리를 뱉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는 블레이저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이 이 덩어리를 연구할 때 그들은 혼란에 빠져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들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약 99.9%였기 때문입니다. 볼링공처럼 큰 것을 이 정도 속도로 가속하려면 지구에서는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를 일주일 내내 소모해야 할 것입니다. 목성 크기의 덩어리를 우주로 발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 상상해보세요. 이 덩어리는 블레이저 안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그 자체로 수톤의 입자를 흡수하지만 다른 입자들을 가속시켜 우주로 밀어내죠.